안녕하세요. 은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11시 4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시간을 거래서 또다시 1.79% 하락한 13만 7,300원에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당장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자, 그러지 마시라고 또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려감이 조금이나마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S 단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SAF 1조 원 규모의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무상증자에 따른 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주가 급등을 만들었죠. 자, 그 가운데서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자,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런 거였죠. 이 안에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우려감에 걱정할 게 아니라 확인하면 되겠죠.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이 동일한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 일정에 따른 이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고 우리가 전략만 세워놓는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계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바로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장에 있었던 이 프로그램을 통한 이 흐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자, 녹색 선이 주가 흐름, 그리고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이들이 개인들의 물량이 털어내는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대놓고 물량을 매집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장 초반부터 엄청난 이 물량 매집을 했다가, 자, 물론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물량 이탈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이들이 물량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진짜인지 아니면 의도된 움직임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오후 1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물량 매집이 추가적으로 이뤄졌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8만 5천 주가량의 물량을 담으면서 끝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거였으면 이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무상증자 일정에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주가 급등이 이뤄지기 이전에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야. 유통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외인과 기관, 개인들이 나눠 갖고 있는데, 자, 누군가는 팔아야 이들도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항상 의도적인 움직임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타겟으로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 가운데서 장중에 몇 퍼센트 하락했습니까? 14%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 가운데서, 자,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1.5%까지 끌어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1.7% 다시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13,000주밖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주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8만 주 이상의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월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하더라도, 자, 금요일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밑꼬리를 달고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꼬리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자, 그 가운데서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이탈이 있었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모건스탠리, 신한투자증권,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일전에 다시 한번 이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 특히나 금요일장에서 엄청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 이들이 추가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당장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 급등에 대한 시기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물량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단 금요일 하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자, 그 가운데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P모건도 이번에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이 물량 이탈을 만들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서 하락하는 움직임 안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 이들의 평단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신한투자증권의 특징을 봤을 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창구가 신한창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들이 일부 물량 이탈을 시키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물량, 이 상단에서 진입했던 이들의 물량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건지, 주가 급락을 만들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만들면서 소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이탈이 나타날 건지, 물량 변화가 나타날 건지만 우리가 파악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계좌 회복,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12만 주 순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자, 지금 텔레그램 방에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함께 또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이 파란 선이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이었는데 엄청나게 솟아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무상증자 일정에 따라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전에 이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이 실리콘트라는 종목과 사면이라는 종목,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자, 무상증자를 단행한 바가 있었는데 1대4 비율로 진행을 했었고요. 사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대2 비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DS 단석도 1대2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사면이라는 종목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만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자, 권리락 이전에 엄청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 물론 이 과정 안에서 조정받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권리락 이 시점에 맞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당장에 권리락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11월 26일까지 신주 배정일이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결제일이 D-2일이죠. 자, D-2일에 자, 결제일이 되는 거고, 자, 그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22일에 여러분들께서 11월 22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22일 이전에 이런 급등하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러면 급등하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이때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정리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나는 과정 안에서 추가적인 신규 상장 물량이 출회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 매도 타점을 미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정에 따른 이 패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DS 단석의 일정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D-2일의 결제일이기 때문에 11월 22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면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권리락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0주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0주가 이날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날은 권리락일에는 그러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100주 플러스 200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주식수는 늘어나는 대신에 3분의 1 토막 나는 거겠죠. 그러면서 가치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1월 25일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계좌에 있어서 3분의 1 토막으로 나서 표시가 될 수가 있다. 이때 여러분들 큰 실수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멀쩡했던 종목이 손실 3분의 1 토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6% 손실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 자, 당황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0주에 대한 이 대응과 그리고 200주 향후에 신주 상장일이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이때 200주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100주에 대해서 손실권에서 보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200주가 들어왔을 때 동일한 이 과정 안에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이 물량에 대해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자 전에는 이런 겁니다. 15만 원에 100주를 보유해서 1,500만 원에 보유했다, 이러시면 증자 후에는 5만 원에 300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300주에 있어서 5만 원에 일단 100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자, 11월 25일 날 이렇게 보유하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만 원에 200주에 대한 부분은 12월 24일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손실권에 또 이렇게 계좌가 변경됐다라고 해서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일단은 이 100주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N자형 파동 안에서 22일 이전에 매도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이쪽으로 DS 단석이니까 단석,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자, 월요일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1.7%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할 텐데, 우리가 매수 타점 다시 잡아갈 이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급등했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 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제가 체크를 하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단석이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이곳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12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빠르게 여기부터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또 39분께서 입장 요청하셨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수락 버튼 눌러 드릴 텐데, 여러분들 단석이라고 남겨 놓으셔야 제가 누가 요청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수락 버튼 눌러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월요일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 바로 잡아야 되고, 자, 추가적인 급등 안에서 매도 타점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DS 단석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대응자를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빠르게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손 놓고 있을 시간 없어요. 자,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작 9시 전까지 빠르게 남겨놓고 입장을 하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실 거 잘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에 입장을 하신 분들께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좌 수익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입장을 하시면 이제 매일 장 시작 8시 30분부터 자 50분 사이에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제가 두 종목씩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군들, 이 종목에 시초가 공략주라고 나와 있죠. 두 종목 선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G라는 종목과 자, 금요일장에서 노브랜드라는 이 종목 두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SG 어떻게 됐습니까? 시초가 마이너스 3% 출발해서 28%까지 30% 이상 급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물론 뭐 20% 이상 다 먹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시초가에 접근해서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5에서 10%만 수익을 봐보자.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계좌 수익 불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라는 이 종목도 마이너스 2%에서 19%까지 그러면 이 두 종목 통해서 10에서 20%까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한 달간 차곡차곡 여러분들께서 쌓아가면 이식거래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200에서 400%도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수익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르게 단석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이곳에 입장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안까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자 단기 종목이 아니고요. 시초가 공략주가 아니고 이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